자, 송영길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때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윤호중. 네,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그 윤호중 의원이 어디에 지역위원장이냐, 어디에 국회의원이냐? 형 계신 구리의 그 국회의원이에요. 나태근 화이팅. 네. 그 윤호중 의원이 제가 얼마 전에 형님이랑 뭐 밥을 좀 먹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호중한테 고소를 당하셨다고. 아 예, 고소당했습니다. 아, 윤호중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아유 우리 제1야당 원내대표 출신 4선 국회의원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는 거죠? 그 제가 준비된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사진 자료 혹시 일단 뭐 가장 설명해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료는. 나 저기 고소 관련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구리시 현재 구리시는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시죠. 윤호중 의원께서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고 저는 현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의원께서는 제가 처음에 당협위원장으로 왔을 때 그때 사무총장을 하셨나요? 그리고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당 대표까지 다 하시고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입지가 크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지난 4월에 뭔가 민주당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조금 무리를 빚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인가? 요런 게 재밌지. 그게 이제 요런 게 재밌어요. 그 지저분해. 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자신 있게 알려도 됩니다. 배석했던 이제 관계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했죠. 폭행. 공무원에게 민주당 시의원이 갑질을 했네. 구리시 시의원이 나쁜 사람이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부적절한 어떤 성희롱성 발언도 하고. 저 쿠쿠쿠님께서 또 더듬었나라고 했는데 더듬기도 했나요? 그건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수사 중이라.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약간 뭐 그 말로써 성희롱을 한 거고 폭행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성희롱하면서 물리적 폭행 아무튼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짓을 했다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윤호중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당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라서 현수막을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 여기까지 제가 상황을 한번 정리할게요. 구리에 있는 모 시의원이 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성희롱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형님이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공천한 윤호중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비판 연수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네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지금 제가 자료 보내드린 거 한번 보내주세요. 남자가 여자 때린 거 맞나요? 그러면? 피해자는 남자입니다. 남자 공무원이고. 남자 공무원한테 성희롱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는 여성 의원들과 여성 회원들이 있었고 별도로 또 그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 남자 공무원을 폭행을 한 사안인데 완전 양아치네. 그분이 유명해요. 남양주에서도 알 정도로 좀 약간 유명한 행실이 안 좋기로 유명해. 그거 왜 공천했대 그 사람을? 그거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윤호중이 공천을 한.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경기도 구리정 경찰서에서 나태근 귀하 수사 결과 통지서 피의자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형님 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자료가 있는데 죄명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만 돼 있는데 그 모욕죄 311조 그리고 이제 출판물 명예훼손 아마 309조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251조 후보자 피방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도 했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도 했어. 근데 이제 다 지금 불송치 무혐의 판단이 됐고 저는 이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이 구리시를 위한 어떤 선출직으로서 대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무리를 빚는다는 것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지역위원장이신 윤호중 의원께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조치를 묻고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당 차원에서 좀 자숙하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재발돼서는 안 되니까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또 붙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사실 문제 아예 저도 문제 안 법률가이기 되지. 때문에 예. 근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이렇게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억압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불송치 무혐의를 받아서 태근이 형이 진짜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되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전 두 가지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싶어요. 네. 이 양반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러니까 실력이랑 인성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실력적인 측면에서 직접 보셨으니까 이분이 법사위원장 출신의 막 4선 국회의원에 그런데 고소장을 그렇게 잘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발로 썼다고 소문이 있던데. 눈 감고 발로 썼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용이 어떻길래 그래요? 형님 이혜정님께서 구리 시민이시랍니다. 어.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태근 형님 좀. 네. 네. 파이팅. 이제 조금 앞에 다른 얘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 사실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네, 법사위원장 맡으셨는데 사실 법사위원장이 사실 굉장히 사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법률 재개정하고 또 그 부분의 어떤 전문성을 특히나 가지신 분들이 법사위원으로 많이 가고 또 그렇죠. 법사위원장은 네. 종래 또 율사 출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럼요. 윤호중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 맡으셔서 좀 상당히 또 의외였고 근데 윤호중 의원은 율사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법사위원도 그렇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법사위원장 하셨을까? 그때 이제 참 만들어서 그때 법들을 입안하고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서민들에게 이제 그 민생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뭐 임대차 3법 같은 것들 사실 그때 하셨구나.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 그때 하셨는데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저희가 검증을 했을 때 많은 부분 좀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고소장을 뭐 제가 공개하는 거는 좀 온당치 못해서 고소장까지는 따로 공개를 안 했는데 내용을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다 봤는데 조금 이제 법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뭐 김재섭 위원장이 발로 섰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고소장을 보고 좀 많이 놀랬죠. 허술했구나. 너무 많이 허술해서 이렇게 이따위로도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 말고도 고소당하신 시민들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민을 고소했어요? 네, 시민들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윤호중이? 네, 윤호중. 야, 의원께서 진짜 이거 내가 너무한다. 저희가 이제 시민을 공개했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그 관련해서 구리 지역 시민, 구리 와. 집회 유권자들을 유권자들을 크다, 미쳤네 진짜. 진짜. 그 지역 관련해서 이제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 같이 고소를 했는데 그분들도 같이 이제 무혐의 와. 처분을 바다의 받으셨고, 심장이네,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뭐 와 너무하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응당 또 이렇게 저기 고소를 하고 받고 뭐 이런 그 수사기관에 출두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일당한데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충격이 크셨겠죠. 예. 그렇겠네. 본인들은 불이가 잘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를 삼고 진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좀 자숙하고 잘 하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도 또 뭐 집회 신고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당협위원장 함께 와 고소를 근데 하시니까 그거는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너무한다. 시민들한테 고소하는 근데 나는 내가 아는 유일한 사례.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고소한 유일한 사례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 상대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 두 번째가 윤호중 의원이네. 야, 저 이거 몰랐던 사실이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목 나왔다. 윤호중 뭐 구리 시민 유권자도 지역 고소해. 유권자도 고소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제목 나왔다. 그러니까 와 너무하네 이게 진짜. 나도 보면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의 최악이 유권자들이랑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리남용자 터가 안 좋나 봐. 그러니까 저도 약간 묻어가자면 제가 이제 있는 지역구의 김한정 의원님도 사실은 유명하시기에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들이랑 싸우기로 유명하셔요. 야. 그래서 당신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왜 한 게 없다 그래요?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기로 유명한데 여긴 더 하시네. 고소를 해버리네. 그건 좀 아니, 그래. 나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는데 이 인성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나태현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제가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단상만 좀 제가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기억이 있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2021년 4월인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현충원에 참배갔어요. 근데 그때 뭔 문제가 났냐면 그 박원순 오거돈 그 성추행 사건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때 현충원에 가지고 보통 방명록 이게 원내대표 쓰잖아요. 쓸 때 보통 뭐 이제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순국선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다 밑에다가 피해자님들이시여 이렇게 쓰면서 기억하죠. 피해자님들이시여 이렇게 이시여. 쓰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충원 가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한답시고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그 인간이- 피해자들이 이제 오거돈 뭐 시장 피해자들이 왜 거기서 사과를 하냐 도대체 적절했냐 이래가지고 놀라야 돼. 그러니까 좀 특이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 그 선거할 때 선거하기 전에 네. 그 요즘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노인 폄하 발언 있잖아요. 그거 김은영 있더라고요. 씨네. 찾아보니까. 근데 윤호중 의원이 그 원조예요. 그러니까. 원조예요. 이때 어디 그 저기 지원 유세 나갔다가 거기 후보가 70대 배우 출신 후보인데 그 후보한테 증평군수 맞아. 증평군수 가가지고 이 양반이 아니 70대 정도 됐으면은 뭐 새로 배우긴 좀 늦으신 나이 아니에요? 하시던 일이라 좀 열심히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양반의 멘탈리티가 하여간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다. 아마 나태현 원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들을 일관성 있게 하시는 분인가요, 윤호중 의원은? 자, 그 기사 관련된 기사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 선거가 코앞인데 아유 민주당의 DNA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번에도 뭐 김은경 씨 이거 보세요. 하이라이트 좀 해주세요. 예. 노인 폄하 발언한 윤호중 표현 과했다. 뭐라고 했냐면 좀만 내려주세요.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70 넘어서 새로운 거 배우기엔 좀 그렇다. 근데 586 용태론에는 몇 살 됐으니 그만해야 된다는 방식은 저때 부적절하다. 박지원이랑 싸울 때. 저게 양쪽으로 다 본인이 뭔 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자아가 몇 개인 거죠. 예. 아 근데 저게 저 뒤에 그 해명한 게 더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배우로서 나중에 계속 그 길게 이렇게 뭐랄까 사랑받으시라는 덕담을 했던 게 표현이 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해가지고 오히려 더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형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실제 보면 좀 어때요? 저는 뭐 국회에서 오며 가면 한두 번 얼굴은 봤는데 식당에서 한두 번 보고. 저도 이제 윤호중 의원님은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뵙고 뭐 간단하게 인사 정도 하는 정도로 이제 뭐 인사 나누고 뭐 이제 일상적인 의례적인 인사 정도인데 사실 이제 의정 활동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구리 인근 뭐 우리 이제 남양주에 곽관영 위원장도 계시고 뭐 하남도 있고 한데 이제 인근 도시나 주변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윤호중 의원께서 이제 사선 한 16년 되셨죠. 16년 넘게 이제 야.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시면서 사실 발전이 없어요 사실. 주변 인근 도시들은 다 발전해 가는데 맞아요. 구리가 뭐 발전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후퇴되거나 정체되거나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관리 지역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법사위원장 맡으셔서 했던 어떤 법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은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을 규범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법에 대해서 어떤 원리나 법의 이념 이런 것들을 가치를 모르시는 분이 법사위원장 맡으셔서 어떤 정파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안들을 제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민생의 피해 국민에게 결국 피해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때 이제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월세 전세 대란 있었고 집값도 굉장히 폭등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지금 최근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저도 한번 기사를 봤는데 방금 그 기사가 뜨네요. 그래서 저것도 참 오리지널이네. 저것도 참 내로남불의 또 어떻게 보면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윤호중 다음에 선거 나오나요? 나올 것 같나? 무조건 나오지. 나오려나요? 무조건 나오고. 아니 지금 너무 그 나태현 위원장님이 워낙에 이제 품성이 좋으신 분이라 너무 품위 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저 같으면 이제 쌍욕했어요. 제가 좀 약간 상스럽게 옆에서 표현하면 일을 너무 안 해. 그러니까 동네에 나타나진 않아요. 행사할 때 굵직굵직 그러니까
나는 저희 봉선사라고 절이 있어요. 큰 절이 거기서만 몇 번 뵙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시면 점잖고 한데 거의 나타나질 않고 일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유명해. 남양주도 유명해. 물론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남양주랑 구리랑 붙어 있는데 일 안 하는 걸로 유명하다는 거지.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남양주가 오히려 촌이어가지고 놀 데가 없어 맨날 구리 가서 놀았거든요. 지금은 그때 그러니까 구리랑 남양주 원래 한 동네였던 거 알아요? 원래 한 동네였는데 구리가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밖으로 이게 빠진 거예요. 행정구가 분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합쳐지자는 논의가 왔을 때 원래는 구리랑 남양주랑 입장이 좀 달랐었어요. 구리는 우리가 좀 저희 도시고 하니까 좀 별로 안 합쳐도 될 것 같은데 남양주는 좀 원하고 약간 이런 분인데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남양주가 훨씬 커져가지고 구리 저도 안 가. 약간 이렇게 됐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속도 자체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남양주의 급속한 발전기 때 옆에 붙어서 사실 구리가 비슷하게 협업을 해줬으면 일을 잘했으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사실은 남양주의 속도가 많이 뒤쳐졌고 그때가 딱 윤호중 의원이 여기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해요. 결론적으로는 지역도 일을 안 해. 그리고 아이어른님께서도 잘 지적했듯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거 그거 자체로도 정치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중앙에서도 이상한 짓 지역에서도 무능 이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하튼 이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그 일 잘하는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이제는 좀 일할 때가 왔다. 또 구리나 남양주도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이 제법 있을 거고 아파트 짓고 하는 이슈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선거 잘 치르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또 속도를 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 한 시간이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형님? 처음이라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왔는데 또 이제 사석에서 우리 편하게 이렇게 또 잘 지냈던 우리 동생이자 또 같은 정치 동료 우리 김재섭 위원장 그다음에 또 곽관영 위원장 옆에서 또 잘 서포트를 해주셔서 조금 나름 의미 있는 또 방송이었습니다. 예, 자주 나와주시고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저희가 또 할 말이 많아지니까 또 윤호중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이상한 민주당 있으면 한번 저격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윤호중 의원이 시민들 대상으로 고발한다는 사실 저 진짜 충격이네요. 그건 이재명 대표나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막 반기 드는 시민단체한테 고소 고발한 거 많거든요. 성남시장 할 때. 딱 그런 딱 이해 갑니다. 딱 어떤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런 말 잘 맞네요. 오늘 하여튼 나태근 위원장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잡이 역할을 해준 저 옆에 있는 회색 아저씨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